안녕하세요. 2월의 인생학 2월입니다. 우울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을 살펴보면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유전적 요인은 말 그대로 유전적으로 발병되는 것이고요. 후천적인 요인에서는 이제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발병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후천적인 우울을 살펴보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울증의 기초가 다져지기도 합니다. 그 시기가 보통 이제 추정하자면 아주 어린 시기에서부터 이런 우울의 기초가 다져진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울은 어린 시절에 이제 일어난 트라우마에서 많이 기인된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렸을 때 내가 너무나 놀랐던 경험, 그리고 어렸을 때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경험에 의해서 그 시기에는 인지하지 못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우울로 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울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우울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런 우울과 이제 마주하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우울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 우울이라는 것, 그 우울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잠재되어 있는 그런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 잠재되어 있던 우울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 우울과 마주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도 달려 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많은 소년, 소녀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죽음에 대한 것. 죽음에 대한 것을 탐색하기도 하고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내적으로 탐색을 하고 성찰을 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때 이제 보통 흔히 우울이라는 감정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내적 성찰을 하면서 당연히 만날 수 있는 당연한 감정이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우울이라는 감정이 기초 베이스가 되게 된다면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옛날 이제 어르신분들이 우울증에 대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너무 이제 살만해져서 우울증에 걸린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 또한 이제 굉장히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편해져서 우울증에 걸린 것이 아니라 시대가 달라지기도 하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면서 지금은 이런 내적 성찰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울이라는 감정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전에는 밥 먹기가 힘들고 굉장히 바쁘게 지냈다라면 지금 시대 사람들은 이제 웰빙에 힘쓰기도 하고 이제 스스로를 알아가고 찾아가고 이런 심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적 여유도 생겼고요. 그래서 스스로의 내면을 탐색하다가 부정적 신념과 마주하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감정을 마주하면서 우울이라는 감정으로 많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전도 유전이지만 사실은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이 이제 우울한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재미와 흥미, 활력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사람이 급격하게 우울하다 보면 이제 식습관이 많이 바뀌기도 해요. 갑자기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혹은 아예 음식을 드시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수면 패턴 또한 달라져서 아주 잠을 많이 자시거나 아니면 아예 못 주무시거나 하는 양상으로도 극단적인 양상으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일상적인 그런 에너지가 충만하지 못해서 집중도 저하가 되고 일적인 면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요. 심각하게는 자살까지도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울증을 간단히 감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감기가 좀 더 내성이 생기고 독해지면 독감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신 분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마음에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차게 되고 스스로에 대해서 위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지면 찾아오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치료 시에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우울이 계속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특징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들도 생기고, 그리고 스스로를 방치하는 시간들로 많이 보내시곤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시게 되면 이게 잘 안 씻는 그런 부분들, 그런 현상들도 생기게 되고요. 음식도 이제 건강식보다는 패스트푸드를 많이 찾는 경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이제 뒤바뀌게 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 또한 기피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우울증이 조금 있으신 분들에게 갑자기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저 또한 반감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저는 그 말보다는 조금씩 나를 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긍정성은 이제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그것을 실천하기가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는 시간 혹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나를 위한 음식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첫 스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브이로그를 잠깐 찍었던 적이 있어요. 브이로그는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촬영하고 이제 기록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시기에 제가 브이로그를 찍을 당시에 요리를 하고 나를 위한 한 끼를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취미를 이제 가질까,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낼까 라고 이제 생각도 많이 하고 그것들을 실천을 했는데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활기가 생기는 것을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우울증에 걸리다 보면 이제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갑자기 씻고 어딘가 혹은 무언 삶의 활력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밥 한 끼 정말 예쁘게 나에게 대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갖는 것은 삶의 굉장한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시면서 꿈을 조금씩 다시 세팅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심리치료를 진행하다 보면 커다란 꿈부터 탐색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부터 탐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꽃,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악 등을 탐색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대답들이 바로바로 나올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대답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느껴지고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할까에 대해서 막연하신 분들이 있어요. 스스로에 대한 탐색은 스스로를 사랑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많은 궁금증을 느끼고 탐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 대한 탐색이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스스로에 대한 문답,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문답이나 일기를 통해서 스스로를 알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활력이 생기시면 이제 햇빛도 보고 운동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서 다시 활력을 찾으시면 약을 굳이 먹지 않아도 스스로 자가적으로 이런 우울증을 좀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울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런 우울증은 사실 가볍게 고쳐지기도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 굉장히 커다란 이런 장애로도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탐색하고 조금씩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스스로를 사랑하게 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 작게나마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하길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유월이었습니다.